오늘은 이어서 LG 트윈스 외야수 알아보기 2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홍창기 선수 51번 93년생 건국대 우익수 외야 전 포지션을 맡을 수 있으며 주전으로 도약한 20년, 21년 시즌 코너 외야 자원이 많은 팀의 사정상 주로 중견수로 출장했으나 22년 시즌은 박혜민이 FA로 LG에 합류함에 따라 우익수로 이동했고 그대로 포지션이 고정됐다. 23년 시즌에는 좌익수도 겸업했지만 이후 강견이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다시 우익수로 굳어졌다. 중견수하고 우익수도 봤는데 중견수도 봤는데 우익수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우익수로 많이 출장을 하나 보네요. 16년 2차 3라운드 전체 27번 LG 트윈스 소속 오투 자타 외야수 주 포지션은 우익수 20년대 LG 트윈스를 대표하는 선수로 훌륭한 선구안과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발돋움하였고 팀의 주축으로서 2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하였다. 플레이 스타일 한번 볼게요. 홈런 장면 2대5 선수가 말했네요. 이렇게 나는 홍창기가 우리나라 1번 타자, 2번 타자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출루도 잘하고 타율도 높다. 1번 타자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0년대를 대표하는 테이블 세터로 리그 최고 선구안을 통한 출루에 능한 선수다. 출루율이 능하다고 써있네요. KBO 리그 통산 출루율 1위라는 대기록 보유자이며 KBO 리그 통산 출루율 1위. 그럼 볼넷 이런 거를 잘 본다는 건가? 아니면 잘 친다는 뜻인가? 리그 최고 선구안은 장효조, 양준혁, 장성호, 김태균의 계보를 잇는다는 평을 받으며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는 공을 배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을 잘 골라내다 보니 상대 투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도록 유도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볼넷을 많이 얻어낸다. 볼넷을 많이 얻어내는 타자. 그러면 LG 트윈스에서도 1번, 2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볼넷을 얻어서 나가는 선두타자, 선출루? 선타출이 가능하게. 홍창기의 볼넷 생산 능력이 더 고평가받는 이유는 홍창기가 장타력이 약하고 볼넷 생산에 유리한 유형의 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0cm에 육박하는 키에 비해 몸은 마른 편인데다 컨택과 선구안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트를 짧게 잡고 무게도 줄이며 정교함을 늘리며 장타력을 희생하게 된 것이다. 190이 돼요. 키가 엄청 크네. 190 가까이 되네요. 대부분 장타력이 좋은 선수에게는 투수들이 장타를 걱정해 다소 피해가는 승부를 많이 하다 볼넷을 주는 일이 많지만 홍창기와 같이 장타력이 특출나지 않는 선수는 투수 입장에서도 승부를 피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볼을 더 안 던지는 편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기세로 볼넷을 양산하고 있으니 볼넷 출루 능력은 확실히 탈 KBO 리그. 오죽하면 몽골인이란 별명도 있을 정도.
경찰청 시절 함께 군복무했던 배정대는 안개 낀 상태에서도 볼넷을 골라낼 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 거의 볼넷을 골라내는 기계네요. 보통 이렇게 아웃존 스윙률이 낮은 선수는 인존 스윙률도 낮은 스윙 자체가 소극적인 경우도 많은데 홍창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치기 좋다는 생각되는 공은 적극적으로 배트를 낸다. 어, 볼넷도 잘 골라내고 배트도 잘 낸다. 홍찬기의 인존 스윙률은 70% 전후, 존 한가운데 스윙률은 78% 내외로 양쪽 다 리그 평균에 비해 살짝 높은 편이다. 또한 홍찬기의 타석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존에도 불구하고 스윙을 안 하는 공은 너무 보더라인 제구가 잘 되어 어차피 건드려봐야 살짝 높은 편이다. 건드려봐야 좋은 타구질을 생성하기 어려운 공이니 루킨 상진을 감수하고 배트를 아끼는 게 차라리 나은 공이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즉 홍찬기는 스윙을 아끼는 삼보 효소 유형 타자가 아니며 실투를 놓치지 않고 배트를 돌리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를 보면 존에 애매하게 걸치는 공은 안 치고 존 한복판에 들어오는 공 위주로 거의 반드시 배트를 돌리는 경우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레벨 스윙을 바탕으로 좋은 질의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곧장 만드는데 스포츠2i 자료를 보면 타구 평균 속도는 평균 이하이나 타구 최고 속도와 강한 타구 비율은 평균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교타자, 소위 말하는 똑딱이는 장타 말고 그냥 똑딱 치는 타자죠. 비교하긴 무리가 있다. 23 시즌에서는 2루타 개수 리그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에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는 데다 컨택마저 리그 최상위이기 때문에 타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20년까지는 타율이 다소 낮았지만 순출루율이 매우 높은 유형이었는데 21년부터는 타율 또한 최고 수준이 올라왔다. 또한 주전으로 올라선 지 몇 년이 안 됐지만 몸에 맞는 공이 꽤 많다. 통산 81개. 81개. 부상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몸을 자선몸이라고 해야 되나?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단점이라면 루킹 삼진이 많다는 점. 본인이 설정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은 건드리지 않는 선수인데 보통 본인의 성관이 좋아 효과를 잘 보지만 본인의 존과 주심의 존 불일치, 주심의 부족한 보더라인 판정 일관성, 혹은 홍창기 본인의 실수 등의 요인으로 루킹 삼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루킹 삼진이 좀 많네요. 그런데도 그 단점을 커버하는 게 볼넷 출루, 컨택 능력. 굳이 단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컨택트가 선구한 만큼 좋지는 않아서 출루율에 비해 볼삼비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래도 주전에 올라온 뒤 20년 이후 부상으로 부진했던 22년을 제외하고 볼삼비가 모두
1.00이 넘는다는 점에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차세대 중심 타자로도 기대받는 점에 비해서 장타력의 성장이 없었던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그 대신 리그 최고 리드오프가 되었으니 아쉬움이 두드러지진 않는다. 최고 리드오프라고 평가가 되네요. 계속. 종합하다면 타구 질도 좋고 공을 많이 맞추는 스타일이라 BABIP? 야구 스탯 중 하나로 인플레이 타구 안타율을 계산한 값. 이런 전문 용어나 아니면 은어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린이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특유 타석 접근법과 매우 뛰어난 선구안 덕분에 볼넷을 양산하며 출루율까지 좋아 세이버 매트릭스가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최고의 리드오프. 홈런 빼고 타격에서 완벽한 선수라고 무방하다. 엄청난 칭찬이네요. 홈런 빼고 타격에서 완벽한 선수. 수비, 우익수였죠. 수비의 경우 수준급은 아니지만 송구 능력이 좋아 수비 자체도 준수한 편이다. 190cm 가까이 큰 키를 바탕으로 성큼성큼 달려가 공을 낚아채는 호수비는 잘 보여주지만 타구 판단이 나빠 타구를 향해 곡선으로 뛰거나 뒤로 넘어가는 타구에 만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좀 타구 센스가 좀 떨어지나 보네요. 포구 능력이 떨어져 다이빙을 했는데 딱 한 발짝이 모자르거나 포구를 해놓고 착지에 충격을 떨어뜨리는 등 미스가 있다. 수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고 써있네요. 타격에서는 최고라고 써있는데 어깨는 매우 강한 편이며 장타를 허용했을 때 주자 득점을 억제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보살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특히 코너 외야수로 출전했을 때 이 강견이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외야수 치고 백스로잉이 크고 송구 동작이 매우 느리다는 단점도 있다. 주루의 경우 나름 빠른 편에 속하고 주루 센스도 가지고 있다. 키가 크면 좀 주루 센스가 좀 나쁘다고, 주루가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 빠른 편이고 주루 센스도 갖추고 있다고 써있네요. 영겸혁 감독이 뛰는 야구를 구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시너지를 일으켜 출루는 많이 하는데 주루사와 견제사, 도루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3시즌을 보면 3, 4경기 한 번꼴로 홍창기가 도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루 자체가 부상 위험이 높다 보니 팬들은 도루를 안 해주길 바란다. 스타트가 느린데 베이스를 스틸하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조차 오버런에서 다리를 걸치지 못하고 아웃되거나 베이스 근처도 못 가고 아웃되는 등 도루를 하는 선수치고 도루를 하는 모습 자체가 불안해 보이다 보니 이제는 LG 팬이나 상대 팬이나 둘 다 긴장하고 있다. 부상당할까봐. 발이 꼭 빠르지 않다고 해도 주루 센스가 좋아 팀에 공헌하는 선수도 많은 만큼
경험을 더 쌓거나 코칭 스텝에서 확실할 때만 사인을 내주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시즌에는 뛰는 야구가 다시금 대세가 되었지만 결국 필요할 때만 뛰는 식으로 도루 시도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공률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성공률이 좀 낮네요. 고작 20번 시도인데 10성공, 11실패로 아예 50% 미만이 돼 있다. 다만 이렇게 처참한 주루 플레이어와는 별개로 주루에서 부상을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도루 한정 금강불개인가? 도루를 하다 보면 리그를 대표하는 대도들도 자잘한 부상을 한두 번 입기 마련인데 홍창기는 딱히 그런 게 없다. 플레이 스타일인데 여기 주력, 주루, 수비, 타격하고 가을 창기라고 써있네요. 가을 창기? 가을 역적? 동시에 KBO 리그 대표 가을 역적이기도 하다. 포스트 시즌에 못하는 좀 선수. (20년에는) 12타수 무안타에 아예 안타도 못 쳤고 22년 플레이오프에서 11타수 1안타 23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가을 역적 오면을 어느 정도 씻어냈다. 25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18타수 3안타 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했지만 6볼넷을 고르며 4득점으로 테이블 세터로 구실을 했다. 총평 장효조, 양준혁, 김태균, 이정우를 넘어 KBO 통산 출루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산 순출루율도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야구 리드오프의 표본. 리드오프의 표본. 우승 2회, 출루율 왕 3회, 득점왕 1회, 골든글러브 2회, 수비상 2회 등 빼어난 수비 실적을 기록했다.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골든글러브도 2번 받았네요. 구자욱, 이정우 등 함께 20년대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여겨지며 2020년대 LG의 제2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타자로 평가받는다. 에이징 커브가 우려가 상당히 적다는 것도 장점이며 보통 선구안이 좋은 선수들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다. 홍창기도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선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부상이 아니라면 향후 10년간 LG 타선을 책임질 타자가 될 듯하다. 나이가 32세인데 10년? 타격 폼 한번 선수 경력을 볼게요. 6억 5천만 원에 계약하며 BFA 선수 중 팀 내 최고 연봉을 기록하게 되었다. BFA 선수인데도 이 정도로. 무릎 부상이 전반기에 있었네요. 9회 말로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김민수와 충돌해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가고 말았다. 좌측 무릎 외측
경골 관절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다. 재활만 4, 5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정규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다. 전반기에는 5월까지 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고 7월에 복귀했나요? 재활 페이스가 좋아 시즌 막바지나 포스트 기간에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며 9월 복귀를 목표로 재활 중이라고 한다. 9월에 복귀를 했네요. 한국 시리즈에는 완전히 복귀를 해서 1차전 리드오프로 출전해야 했다. 2타수 무안타 하지만 논야구에서 장점을 발휘하며 볼넷으로 2차례 출루, 2득점을 해 승리에 기여하였다. 2차전에서도 리드오프 우익수로 선발 출전하였다. 이 경기에서 이번 한국 시리즈 첫 안타를 신고했으며 이 안타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승타가 되었다. 아까 가을 역적이라고 써 있었는데 승리로 이끌었으면 그 가을 역적을 좀 타이틀을 버릴 때가 된 건가요? 여기 바로 써 있네요. 3차전 무안타에 그치며 가을 창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차전에도 무출로 어김없이 가을 창기 모드. 박상원 상대로 안타를 쳤네요. 안타를 쳤다. 5차전에서도 무안타에 그쳤지만 볼넷 하나와 사구 하나를 묶어 이 줄루 경기를 만들었고 9회 초 류현진을 상대로 중요한 희생 플레이를 쳐내며 4대1로 격차를 벌였고 이후 우승하며 두 번째 우승 반지를 획득했다. 페넌트레이스 총평 4월까지만 해도 새롭게 조정된 ABS 존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부터 반등에 성공했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순항하는 듯 하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며 안타깝게 남은 정규 시즌 일정을 대부분 날리고 말았다. 그리고 7월 초 시점 홍창기의 부재는 팀이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9월 복귀 이후에는 동력이 사라진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은 듯 맹활약을 보였고 우익수 수비도 잘 소화하내며 부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포스트 시즌 총평 올해도 포스트 시즌에선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그래도 출루율만큼은 출루 머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 후 차명석 단장은 홍창기와 박동원에게 BFA 단연 계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도 했네요. 일단 5억 2천만 원으로 20% 삭감된 연봉에 사인했다. 작년 시즌 초반 극한의 부진으로 인해 비율 스탯도 좋지 못했고 장기 부상 때문에 출장 자체가 적어 FA를 앞둔 시즌에도 삭감 대상자가 되었다. 거의 LG의 에이스네요. 외야수의 에이스. 이재원 52번 99년생 서울고 외야수. 영겸혁 감독이 23시즌부터 이재원을 1루수로 기용하려 했으나 오스틴 딘이 기대 이상으로 1루에서 좋은 활약을 보임에 따라 다시 코너 외야수를 맡게 되었다. 그럼 우익수와 좌익수를 다 가능하고 중견수도 가능한 모양인가 보네요. 지명타자 외야수 자리에 문성주, 박혜민, 홍창기의 존재로 인해 26년 시즌부터는 김현수의 이적으로 비어있는 지명타자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18년 2차 2라운드 전체 17번 LG 트윈스. 타격 시원하게 뻗네요. 타격을. LG의 몇 없는 우타 거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선수. 키가 192에 105kg. 이 상반신만 보면 덩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덩치가 엄청 크네요.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가 압도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정타만 나왔다 하면 타구 속도가 170km를 넘어가고 130m 이상의 홈런을 때려낼 정도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스윙이 클 수밖에 없는 거포 특성상 볼 선비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성구안이 괜찮은 편이라 볼넷을 골라 걸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2020년 기준으로 리그 내 안타당 홈런 개수가 2위다. 홈런 개수가 2위예요? 1위는 박병호. 실제로 21년에 뜬금포로 가끔 주목받는데 그쳤지만 대대적으로 타격폼을 수정한 22년부터 맹타를 휘두르더니 홈런을 뻥뻥 때려내며 LG의 아픈 손가락이고 히어로즈에 가서 꽃을 피운 박병호마저 LG 시절 달성하지 못했던 한 시즌 10홈런 쾌거를 달성했다. 박용택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 한국 타자 중 가장 먼 타구의 비거리를 가졌다고 한다. 황병일 2군 감독이 이재원의 비거리가 박병호 못지않다고 증언한다. 보고 있으면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난다고. 엄청난 타자네요. 그러면 이는 파워 때문에 다른 타자라면 외야 플레이 정도로 아웃될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린다. 6월 경기에서는 비와 거센 바람을 뚫고 비거리 135m의 대형 홈런도 때린 바 있다. 대박이다. 거포네요. 거포 완전. 주루. 둔해 보이는 외모나 덩치 때문에 전혀 둔해 보이진 않는데 느릴 것 같다 보이지만 체격 대비 주력이 상당하다. 주력도 상당하다고? 최고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주력이라고 평가한다. 나름 주루 센스도 좋은 편. 수비 그저 그렇다. 여기 바로 써있네요. 그저 그렇다. 그렇지만 어깨는 좋다. 대충 던지는데 담장 노바운드 송구로 2루까지 던질 수 있는 수준. 담장에서 노바운드 송구로 2루까지. 발이 생각보다 빠른 만큼 레인지도 좋고 KBO 역대급으로 봐도 수준급 중견수 수비로 꼽히는 팀 선배 박혜민에게 수비 지도를 종종 받는 모습을 보면 발전한 여지도 있다. 비상시에는 중견수 수비도 소화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23년부터는 1루수도 같이 겸업하나 아직 1루 수비력은 부족한 편. 좀 1루 수비는 부족하지만 좌익수, 우익수에서는 좀 어깨가 강해서 좋은 활약을 쏠쏠히 해주나 보네요. 총평 192cm, 105kg의 우람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마치 박병호를 연상케 하는 압도적인 파워를 갖춘 선수. 체격만 보면 근육질로 유명한 안현민보다도 더 크다. 체격이 커 보이진 않는데 전체 모습을 보면 엄청 커 보이나 보네요. 아쉬운 점은 풍채에 걸맞지 않게
23시즌부터 유리몸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유리몸. 전훈 막판에 옆구리 부상과 시범 경기 때 또다시 재발했다는 점. 유리몸이구나. 현재까지 모습만 보자면 LG 시절 박병호와 작은 이병구 중간쯤 모습이다. 그리고 박병호 코치가 직접 밝힌 한국 미래의 거포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이다. 그러면 선수 경력 볼까요? 선수 25년 12월까지 상무 피닉스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번 연도가 복귀 시즌이네. 이번 연도가 복귀 시즌이네요. 상무에서 이제 복귀를 했으니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영준 선수 60번 2006년생 전주고 외야수 25년 5라운드 전체 44번 우투우타 선수 경력 홈런 볼까요? 2군 퓨처스 리그인가봐요. 한쪽 팔을 놓듯이 타격을 하네요. 최근 10경기 동안 35타수 18안타 괴수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플레이 스타일 피니시 동작에서 한 손을 놓는 경쾌한 스윙을 보여주며 거포형 외야수로 스윙이 투박하지만 타구를 띄우고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고교야구에서 홈런을 5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한 파워툴을 가지고 있다. 탈고교급 파워로 고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13m 홈런을 치고 난다. 아까 선수도 13m 홈런을 쳤다고 하는데 이 서영준 선수도 거포의 기질이 있나 보네요. LG의 스카우트가 평가하길 서영준을 용보형이라 칭했으며 파워툴은 용병과 견주어도 좋다고 한다. 다만 파워툴은 좋은데 중하위 순번으로 밀리는 야수들이 을에 그러하듯 컨택 능력은 의문부호가 붙는 선수. 컨택이 안된다면 1군에 올라오기 어려운 유형이다. 그 다음 박관우 선수 64번 2006년생 경북고 외야수. 고등학교 시절엔 중견수에서 프로 와서는 좌익수와 우익수에서 활약하고 있다. 25년 5라운드 전체 50번 상무 피닉스 야구단 입대 예정. 2026년 4월에 가네요. 그러면 한 달 뛰고 가는 건가? 박관우 플레이 스타일 타격 볼까요? 라인 드러브 홈런 타격 폼 조금 만세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신임에도 스윙하는 도중 머리가 고정돼 있고 힙턴이 이루어진 후에도 손이 뒤에 남아있는 정석적인 스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카우트 팀은 문성주와 흡사한 유형의 선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팬들이 보기엔 7번 이병규가 연상되는 타격 폼이라고 평하고 있다.
프로에 와서는 본인의 컨택에 더불어 장타력까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기대가 크다.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은 3할 9푼 3리, 득점권 상황에서 타율이 신임임에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므로 클러치 히터의 자질도 가지고 있다. 수비. 예전 간채고리 외야 전향 후 그랬듯이 수비 기본기는 아직 부족하다. 타구 판단과 포구 자세가 모두 불량하다. 수비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좀 수비는 좀 아쉬운 부분인가 보네요. 근데 계속 외야수를 봤다고 하지 않았나? 주루 25년 드래프트 중 가장 빠른 선수라고 평가받았지만 팀 자체가 발야구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은 LG에서는 발이 부각되지 않을 뿐더러 신인이다 보니 아직 주루 센스가 썩 좋지 못하다.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신인이다 보니까 계속 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써있네요. 근데 가장 빠른 선수면 포텐이 터지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 아닐까? 데뷔 1년차 시점 제2의 서상우라는 말이 가장 어울려 정도로 서상우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닮았다. 앞으로 수비 주루를 보완하지 않으면 정말로 서상우 태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분발해야 한다. 서상우 선수가 안 좋았나 보네요. 하락세를 찍기 시작하며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 25시즌 박관우의 데뷔 첫 안타. 첫 홈런 바로 다음날 쳤네요. 홈런 전반기 총평 2군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며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을 이틀 앞두고 엔트리 공백을 틈타 1군에 올라왔다. 처음엔 5월처럼 잠깐 1군에 있다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였지만 타격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1군에서 살아남았으며 지금 타격 페이스만 보면 부진으로 인해 2군에 내려간 송찬희를 제치고 제4의 외야수이자 1번 대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으나 아직 1년차 신임이므로 개성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깔끔한 안타. 투런포 시원하게 돌리네요. 거의 홈런이었는데 아깝다. 신들린 컨택으로 만들어낸 안타. 엉덩이를 빼면서 쳤어요. 이런 게 많은 거 보니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런 GIF라고 해야 되나? 음짤? 후반기 총평. 후반기 시작 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클러치 히터다운 모습을 보이며 대타로 출장할 때마다 귀중한 안타나 장타를 기록하며 25년 LG 트윈스의 제1 대타 역할을 잘 해냈으나 신인이어서 체력이 길러지지 않아 그런 건지 아니면 분석당한 건지 9월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페넌트레이스 총평. 혜성처럼 나타난 대타 카드라는 말이 어울리는 한 시즌을 보냈다. 시즌 초에는 다른 유망주들처럼 2군에서 경기에 출장했으나 7월 9일
데뷔 첫 안타부터 시작해 7월 10일 데뷔 첫 홈런, 그리고 7월 후반기에 미친 듯한 대타 성적을 바탕으로 LG 트윈스의 네 번째 외야수이자 1번 대타로 활약하였다. 9월의 무지는 조금 아쉽지만 신임에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수비는 시즌 초비에 굉장히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출전은 못했네요. 한국 시리즈에선. 한국 시리즈에선 출전은 못했지만 우승 번지를 차지했다. 4, 5월에 가네요. 좀 포텐을 터트리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상무에서 폭격기가 더 돼서 복귀할 수도 있겠네요. 김현종 66번 2004년생 인천고 외야수 24년 2라운드 전체 18번 플레이 스타일 컨택이 좋고 다리가 빠른 전형적인 호타 준족의 우타 외야수다. 김현종의 선수 경력 김성경이 패스트볼로 안면을 강타당하여 안면과 코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시작부터 부상을 당했네요. 9월 14일 데뷔 첫 선발 출장의 기회를 얻었다. 첫 타석 볼넷을 얻어냈지만 양현종 강판 후 바로 홍창기와 교체되었다. 좀 아쉽네요.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는 포함되지 못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박현우 선수 108번, 아직은 정식 선수가 아닌 육성 선수란 뜻이죠. 2005년생 부산 과기대 외야수 우투오타 2026년 7라운드 전체 68번. LG 스카우트 팀은 운동 능력이 좋고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좋은 어깨로 정확도 높고 강한 송구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스윙결이 좋아 컨택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요번에 새로 뽑힌 선수 권동혁 132번 육선 선수죠. 2003년생 라옹고 외야수 194cm. 권동혁 선수도 크네요. 23년 6라운드 전체 57번. 군 보류 뽑히자마자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전역 직후 육성 선수로 전환되었다. 플레이 스타일 외야수로서 장신이다. 타격 능력이 좋으며 장타율과 출루율이 모두 좋으며 신장에 비해 발도 빨라 도루도 꽤 많이 한다. 거기다 선구안도 좋다. 이런 최고 하드웨이 오툴 플레이어가 왜 이런 하위 픽을 받았냐면 타격 시 파워를 제대로 싣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좀 파워를 실으면 장타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좀 소극적인가 보네요. 본인은 파워가 뛰어나서 컨택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막상 파워를 제대로 못 싣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포텐셜이 만개할 경우
30-30이 가능한 장신 외야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큰 하드웨어에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큰 선수. 올해 작년에 제대를 했으니까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준서 선수 133번 2004년생 서울고 외야수 투수. 투수도 같이 했나 보네요. 고등학교 때는 프로 입단 후 외야수로 등록되었다. 23년 4라운드 전체 37번. 여기 이준서 선수도 2025년에 만기 전역했네요. 차면석 단장 코멘트로는 일단 야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인이 강력히 타자를 고집했다고 한다. 오타니처럼 투타 겸업이었나 보다. 23시즌 후 군 보류 선수로 공시되었고 25년 전역했다. 팀에 복귀하였다. 플레이 스타일 외야수를 보기에는 딱 좋은 체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투수를 겸합하고 있어 어깨도 강하다고 한다. 주로 타격 방향을 보면 우측으로 당겨치는 타구도 많고 배트 스피드가 파워가 좋으니 LG 스카우트가 언급하였다. 강견의 빠른 발과 타격 재능을 갖고 있다는 공수주 겸장이라는 평이지만 볼삼비가 나쁘고 컨택이 안 좋아 타자로서는 애매하다는 평. 외야 송구 시 공이 아주 빠르고 멀리 날아간다고 하여 연습 타격 때도 파워가 상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빠른 발도 가져 일단 신체 툴은 확실히 엄청난 듯. 더군다나 2004년생이라 지금 충분히 큰 187에서 신장과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활약을 더 할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투수보다는 타자를 더 원했다는 만큼 좀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LG 트윈스 외야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에는 감코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야구설화 구독해주세요. 야구설화 감사합니다.